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나쁜 생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으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원기 106년 9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월 12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 9월 13일 오전 5시, 원 다르마 센터 법당에서 미국 종법사 추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대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100여 명의 축하객이 현장에서 함께했고, 전산 종법사님을 비롯한 미국 재가출가 교도들과 국내 축하객들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함께했습니다. 원기 106년 출범한 원불교 미국 총부는 9월 12일 죽산 황도국 초대 미국 종법사를 정식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날 추대식은 중앙총부 전산 종법사님의 법정 전수와 치사, 미국 교의회 의장의 추대사, 죽산 미국 종법사님의 취임 고유문 및 취임 법문으로 진행했고, 미국 종법사장은 최응천 미국 교의회 의장이 죽산 미국 종법사님에게 봉헌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법장을 전수한 전산 종법사님은 원불교를 창건한 지 100년, 미국에 이런 종자를 뿌린 지 54년이 됐다며 미국 교화를 주재할 초대 미국 종법사를 모시게 된 것은 후천개벽 대역사의 성스러운 불사가 아닐 수 없다며 54년간 초창기 미국 교화를 일궈온 재가출가 교도들의 원력과 희생이 밑거름이 됐다라고 강조하며 특별히 원 다르마 센터 불사에 공로를 끼친 김혜성 종사와 가족, 백상원 원정사의 공덕에 감사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대불사가 있게 된 것은 대종사님의 법음을 세에 전하고자 하는 대원력을 세우고 교도 한 명 없는 이곳에 혈혈단신으로 건너오셔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법의 종자를 뿌리며 지금까지 54년 동안 초창기 미국 교화를 일궈오신 재가출가 모든 교무님과 교도님들의 원력과 희생이 거름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원달마 센터 건립에 절대적 공로가 있으신 신타원 종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초타원 종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노력이 받침이 되어서 오늘날 이러한 경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공덕과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큰 박수를 올립니다. 미국 총부 재가출가 교도를 대표해 미국 종법사장을 봉헌한 최응천 미국 교의회 의장은 추대사를 통해 우리 대중은 법이 정한 바를 따라 미국 종법사로 임명된 죽산 미국 종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미국 원불교와 미국 전 교도들을 영도하여 주실 것을 봉청한다라고 환영했습니다. 법장을 전수받은 죽산 미국 종법사님은 취임 법문으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의 빛이 미국 사회의 편만해지리라고 확신한다며 하나의 세계, 은혜의 세계, 공존의 세계를 열어가는 정신개벽의 주체가 되자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생하고 공존하는 시대를 같이 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해요. 열린 신법으로 정신개벽을 통해서 하나의 참 문명세계를 우리가 개천하게 나가자. 두 번째는 상생의 밝은 신법으로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자. 차별 없는 평등 신법으로 공생하고 공존하는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산종법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들이 이런 대두의 계 앞에서 정신개벽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삼동윤리를 실천하여 인종 간, 종교 간, 계층 간 차별을 넘어서서 평화의 물결이 노도처럼 넘실거리고 세계 평화를 생산하여 온 인류가 나군 세상에서 공존하고 공생하는 사람들이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펼쳐져 가길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이어 축사는 아자카람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의 사무총장과 워싱턴 교당 원사공 교도가 전했습니다. 오랜 염원으로 이룩한 교단적 대불사에 미국 재가출가 교도들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종법사 추대식 일주일 특별 기도로 마음을 모았고,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영산 선악대학교 이응준 교무와 현지 교무들이 노래를 공양했습니다. 사회는 보스턴 교당 김현호 교무가 맡았습니다. 한편 미국 원불교는 죽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를 중심으로 재가출가 9인으로 구성된 종법사 보좌회의, 교화단 관리본부, 미국 교의회를 구성해 미국 총부의 기본 체제를 갖춰가고 있으며, 죽산 황도국 미국 종법사님은 미국 원불교의 주법으로서 미국 현지의 교화, 교육, 자선 활동을 주재하게 됩니다. 원불교 청년회가 주관하는 월말 청년 심야 선방이 8월 31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 진행된 온라인 청년 심야 선방에 이어 매월 마지막 날마다 열리는 청년 심야 선방은 한 달 동안의 삶을 점검하며 상시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힘의 바탕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선방입니다. 윤대기 청소년 국장은 청년 심야 선방을 시작하며 7월에 이어 8월에 월말 선방으로 청년들과 함께하니 감사한 마음과 장한 마음이 든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청년 심야 선방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안성호 지도교무와 윤대기 청소년 국장이 월말 기도식을 진행한 후 단별로 나뉘어 각 단 지도교무와 함께 1시간가량 집중 선수행을 하는데요. 1단을 맡은 조건중 교무는 선수행 전 10분간 간단한 동작들로 편안하게 몸 푸는 시간을 가진 후 연불 및 좌선을 진행했습니다. 2단을 맡은 박대성 교무는 단전주선 기초특강을 통해 선은 성리다, 즉 마음의 원리를 알아가는 수행이라며 선을 위한 올바른 자세와 몸을 이완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 후 단전의 기를 모으는 연습을 훈련시켰습니다. 8월 월말 청년 심야 선방은 각 단별로 저녁 심고를 모시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월말 심야 선방 이후에도 원불교 청년회는 매월 마지막 날마다 온라인 선방을 진행하며 청년 교도들의 상시 훈련을 점검하고 도울 예정입니다. 원기 106년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후반기 선훈련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총 41명의 예비교무들이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선훈련을 통해 상시기간을 마치고 정기기간을 준비하며 적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후반기 선훈련 첫날, 개강법회 및 결제식을 시작으로 예비교무들은 단별 모임을 통해 방학기간 소득을 반조하고 훈련에 임하는 각오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어떤 교무가 될 것인가,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보며 새 학기를 맞이하는 발언문을 작성했습니다. 훈련 기간 오전에는 사경정진과 선정진, 오후에는 자세반, 단전주반, 적적성성반, 적공반 등 선정진 분반 활동, 저녁에는 기도와 헌배, 좌선, 일기 등의 개별 정진과 개별 연불이 진행됐습니다. 9월 2일 오전에는 김경일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총장과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됐습니다. 순치황제 출가시를 한 구절 한 구절 회의하며 법문을 전한 김 총장은 서원이 가라앉을 때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데 이 시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도를 탐구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수도인의 자세고
우리의 본질은 공부, 수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29일 오전에는 전산 종법사님 훈증을 통해 예비교무들이 평소 공부하며 생긴 의문에 대해 문답 감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8월 31일 오전에는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을 주제로 박세웅 교무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1학년 김은배 예비교무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더 세밀히 살피고 챙기며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공부를 꾸준히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현대사회는 기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는 물론이고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들로 지구 전체가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1월 산림청에서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원불교도 또한 산림청과 평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숲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 이용건 단장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 남북산림협력단장 이용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네. 같은데요. 또 유심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 정도가 산림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또 산림의 비중이 네.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산림청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어떤 곳인지도 간단히 소개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지금 맡고 계시는 부서에 대한 역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산림청은 국토의 63%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네. 숲이 가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뭐 맑은 물, 공기, 그리고 또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중요하게는 또 목재 생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산림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폭염, 폭우, 미세먼지 등 도시 숲의 기능을 증진시켜서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펼치는 정책들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 아까 남한은 63%의 산림 면적인데 남북한 합치면 다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요. 얼마나 될까요? 예,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한 70% 가까이 됩니다. 전체 합치면 예, 한반도 면적의 70%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남북 산림 협력단은 한반도의 생태적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그 미션을 부여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산림협력은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게 또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통일 시대에 행복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월 산림청이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탄소중립이 어떤 건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산림이 특히나 또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탄소 중립을 쉽게 얘기하면 네. 나오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줄이고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나오고 흡수해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가장 기본 네. 전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뭐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줄이자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네. 정책들이 한창 진행 중이고 또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혜롭고 간단한 방법이 나무 심기입니다. 그래서 산림은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인정한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산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은 한반도 면적에 달하는 면적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런 법을 발표도 했고요. 네. 영국은 지금 한 13% 되는데요. 그거를 2025년까지는 한 17%, 20%까지 확대하겠다. 네. 캐나다도 한 10년간 20억 그루 심어서 온실가스를 1,200만 톤까지 2050년까지 흡수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나타내고 있죠.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사례까지 같이 들어봤는데 이 중요한 수단인 산림을 잘 가꾸기 위한 우리나라의 또 구체적인 목표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나무 심기 목표량이 2050년까지 얼마나 되나요? 예, 2050년까지 네. 탄소 중립 전략 중에는 저희가 30억 그루 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숲을 잘 가꾸고 지켜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숲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능이 잘 발현될 때 탄소 중립 기능도 돋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또한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현재 임업 그다음에 민간 단체 관련 전문가와 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회 구성했고요. 그래서 탄소 흡수뿐만 아니라 임업이 가지는 경제적 기능 또 공익적 기능이 잘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서로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아마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0억이라고 지금 들었는데 30억 그루라는 게 솔직히 바로 와닿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양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 출발점 결국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그루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나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소나무를 예를 들겠습니다. 소나무가 한 50년을 쭉 자라면 한 300kg 정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최소 50년은 자라요. 네, 50년. 그러니까 네. 이제 연간 자라면서 흡수하죠. 네네. 이제 총 합산을 하면 나무의 생차량이라 하는데요. 네. 50년생 소나무는 한 300kg의 이산화탄소를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축구장 한 개 정도에 만약에 소나무 숲을 우리가 심는다면 한 30년생 소나무가 아마 한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걸로 연구되어져 있고요. 네. 그건 아마 승용차의 한 8대분이 연간 배출하는 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네. 일정한 정도의 나무를 심는 게 네. 중요하고 또 최소한의 의미가 있겠죠. 예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전에 소나무 숲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숲이라고 조성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아니 숲은 네. 개체로 하면 나무지만 네. 나무가 모여 있는 공간을 우리가 그냥 다 숲이라고 숲으로 볼 수가 표현하는 있나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새롭게 나무를 심어가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또 놓치지 말 거는 기존에 있는 우리 숲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무 심기는 어린 나무를 심으면 우리 아이들이 빨리빨리 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장 속도가 빨라서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은 것을 강조할 때 나무 심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가꿔진 숲을 보호하는 것은 저장량 측면에서 우리가 강조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숲은 탄소 저장의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맑은 물, 맑은 공기 없이 우리가 네.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기능도 제공해야 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도 제공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나무 탁자, 나무를 쓸 때 또 그 경제적 기능도
고려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 다양한 것을 고려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심기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대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금 전에 예시를 소나무로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종이 따로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나무라도 심기는 장소에 따라서 생장한 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나무가 어떤 게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아니라 나무는 좋고 나쁨이 없죠. 그냥 그 자라는 자체로 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그래 정보를 드린다면 우리가 나무는 생장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합니다. 근데 연구에 따르면 젊을수록 한 20년, 30년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 뒤부터는 그래프가 곡선이 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 나무가 흡수율, 시간 개념을 가진 네. 한 시간에 1년에 흡수하는 율은 오래된 나무보다는 어린 나무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저장량 측면에 보면 가늘하는 애기 나무보다는 이렇게 큰 나무가 흡수량, 저장량이 크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훼손된 데는 나무를 심어서 빨리 복구하면서 흡수도 하고 그러한 전략을 또 어느 곳에는 잘 보호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뭐 우리가 어린 아이나 아니면 청년층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걸 흡수를 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저장 용량이 많아져서 결국에 내내 열심히 일을 하는 아주 고마운 나무네요. 네. 산림청에서 탄소 중립 핵심인 건강한 산림을 위해서 또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그 산림청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이제 남북 산림 협력 업무입니다. 그래서 남북 산림 협력의 주된 방향이 이제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는데 일조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황폐된 산에 나무를 심어 울창하게 하고 또 남한에 있는 우리 숲은 잘 가꾸고 보호해서 국민의 쉼터로 만들자. 이게 숲속의 한반도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새산 새숲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세산 세숲. 새산 새숲의 의미는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서 새산 새숲을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 이름을 지어본 거고요.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우리 숲을 살리는 새산 새숲 평화의 숲 살리깅 플로깅 행사를 이달 30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산과 숲을 한 3시간 또는 9.19km를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통해서 평화도 염원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하자 이런 취지로 마련했고요. 현재 온라인상으로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한 3,000명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숲살리깅 활동에 참여하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서는 원불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 신청을 못 하셨더라도 스마트폰으로 newforest.live 입력하면 앱 애플리케이션이 접속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또 이달 말까지 나중에 다 하신 다음에 인증하시면 저희가 200분 뽑아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거니까 늦었다 주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SNS를 통해서 본인이 참여한 플로깅을 보여주시면 또 그렇죠. 운이 좋은 분들에게는 또 감사의 선물을 또 드린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요. 9.19km에 대한 의미가 혹시 있나요? 9.19가 9월 19일이 평양에서 공동 선언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3주 전이기 때문에 한 3시간 그리고 거리가 그냥 9.19 이렇게 그냥 정해봤습니다. 그런 의미를 좀 담았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걷는 것도 좋아하고 플로깅도 참여를 해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인증을 한번 해볼 건데 꼭 해보십시오. 3시간이나 이런 키로수
킬로미터 수가 보통은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그만큼의 거리를 채우시면 훨씬 더 또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이었죠. 산림청이 원불교와 함께 평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숲속 한반도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다른 이웃 종교들과도 협약을 좀 네, 체결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특별히 종교 단체들과 이 일을 함께 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리의 삶에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 그리고 평화를 인도해 주는 것이 전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나운서께서도 이웃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네. 그죠? 근데 이 이웃을 어떻게 이웃을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진 이웃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인가는 건강한 종교가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종교계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에서 특별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득실을 따지지 않고 사랑과 포용으로 하는 이것이 숲과 연결되면 잘 드러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더 평화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하면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남북 간 한반도 면적이 70%가 산림이면 70% 되는 애들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숲속에서 사람과 숲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산림청이 추구하는 평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종교계의 호응을 제가 기대하고 네. 저희들이 추진했던 거고 특히 저희가 원불교는 특히 실천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천하는 종교인 원불교에서 적극 참여할 것을 저희 부탁드리기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 방송 이후로 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실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 평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남북 산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왜 지금부터 북한의 산림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혹은 탄소 중립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누가 보면 숲은 오래 걸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작 안 해도 되니까 좀 나중에 하지 이런 분들도 솔직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북 산림 협력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인도적 성격과 어떻게 보면 실사구시 접근으로 보면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네. 협력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푸른 숲을 볼 수 있었던 거는 1973년부터 87년까지 1차, 2차 치산 녹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던 거고요. 네. 그때 우리가 200만 헥타 이상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심고 이걸 잘 가꾸니까 40년 지나서 어디 가도 네. 시원한 공기,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산림 황폐지는 한 260만 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산림이 한 3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례로 볼 때 지금 해놔야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그 푸른 숲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시작해야 통일된 이후에 비용 상승을 보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되어지는 거고 또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에 나무 심는 게 지금 홍수 네. 나고 그다음에 막 집이 산사태로 잠긴 것들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70% 이상이 산림이기 때문에 황폐된 산에서 토사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경사지니까 내려올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약간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거는 나무가 심겨져야만 그래도 토사 유출도 막고 재해도 막고 그게 부족한 농경지로 쓸려가서 그나마 부족한 농경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북한에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유엔에다가 자발적 국가 보고서라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유엔이 네. 설정한 그 목표에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안 내도 되는데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발표한 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북한이 산림 복구를 전투적으로 하겠다. 이게 우선순위로 놨고요. 네. 거기에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기하 종식, 그다음에 물과 위생, 그다음에 깨끗한 에너지,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런 분야도 연계시켜서 북한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산림 복구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또 2024년까지는 140만 헥타를 자기네들이 산림 복구를 해가지고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네. 흡수하겠다 이런 목표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나운서님 종합해 보면 이게 시급하지 않은 건 아니고 시급하게 하지만 내 삶에 바로 영향을 안 줄 것 같은 거지만 네. 이게 그래서 종교계가 먼저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먼저 해야 할 선도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함께 가자고 손 내밀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눈에 바로 보이지 않고 나에게 바로 와닿지 않아서 조금 미루게 될 수도 있고 당장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부에선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지금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생각이 다들 바뀌시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건강한 지구를 좀 되찾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개개인의 좀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가 움직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느 한쪽에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비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집으로 비유한다면 숲, 산림은 지붕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이 없는 집을 생각할 수 없듯이 만약에 지붕이 없다면 지붕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있는 지붕을 잘 보수하고 관리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빗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산림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뭐 기후변화 대응에 숲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웃과 미래 세대를 배려해서 불편함에 기꺼이 도전하는 생활 자세, 건강한 종교가 강조하는 이타의 정신을 갖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 설명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인터넷이나 또 찾아보시면 또 주위에 또 전문가들 또 저희들 원불교하고 또 같이 MOU해서 하니까 저희 교육 자료도 같이 생성하는 것도 할 거거든요. 그때 그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걱정을 하시지만 오늘 충분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생태계의 질서가 상생의 질서로 좀 회복이 되고 은혜로운 단계로 정착이 됐을 때 모든 존재들이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건설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한의 나무 심기 운동이 남북 교류를 통해서 북한으로 또 확장이 되고 나아가서 기후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 원불교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24회 전국청년 교리실천 강연대회가 오는 10월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강연대회 주제는 원불교 청년의 4대 이념인 자신에게 믿음을, 이웃에게 은혜를, 민족에게 화합을, 인류에게 희망을이며 원고 마감일은 9월 24일입니다. 서울교구 마음 90초 영화제 공모전이 9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 마음 공부를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마음 공부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감사를 담은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영상을 90초에서 3분 이내로 제작하면 됩니다. (9월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름 옷을 더 찾게 되고 한낮의 더위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가을 냄새가 제법 풍겨오는데요. 올가을에는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바람이 가득 불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